국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법무법인 변호사의 근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스페인에서는 저와 같은 신입 변호사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젊은 변호사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에는 새로운 신입으로 한국인 변호사분이 출장을 오셨고, 저는 영호라는 이름을 가진 그 한국인 변호사분과 매우 친해지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 정도 스페인에서의 비자를 발급받았다던 영호 씨는 저와는 성격이 너무나 잘 맞았고, 저 또한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 공부를 조금씩 해왔던 터라 저와 영호 씨는 금방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결혼식을 얼마 앞둔 어느 날, 영호 씨는 한국인 의뢰인에게 자신의 전문 분야인 교통법규 분야에서의 사건을 하나 담당하게 되었다면서 급히 한국으로 떠났고, 약 1개월 뒤 저에게 한국으로 건너와 자기도 보고 영호 씨의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리자는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저 또한 영호 씨의 계획이 너무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영호 씨가 떠나고 약 2주 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호 씨는 1개월 뒤 저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했으나 저는 이번 기회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한국 여행을 혼자서 경험하고 싶었고, 영호 씨를 조금 더 일찍 만나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영호 씨에게는 제가 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한국 영화와 K-POP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조금 더 가사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해 왔었지만 실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제 생각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하고 제일 먼저 놀랐던 것은 제가 살아오던 스페인과는 다르게 길을 찾아가기가 너무나 쉬웠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으나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사실상 지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도로 정비와 주거지 정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항상 대표적인 건물만을 보고 방향을 따라 길을 찾아가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모든 도로 구역의 이름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통해 지도 어플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스페인에서는 지도 어플을 키더라도 이미 휴대폰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도로와 지도가 일치하는 부분이 아예 없어서 길을 돌아다니기가 힘들었는데, 한국을 처음 온 저조차도 한국에서는 길을 찾아 다니기가 너무나 수월했습니다. 사실 스페인도 그렇게 못 사는 나라라고는 생각해오지 않았던 저였지만 저는 이 사소한 차이로 한국이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이러한 지도 시스템에 근거해 지하철과 버스는 물론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공자전거도 길거리 곳곳에 준비되어 있었고,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면 걸을수록 태어나고 처음 보는 신개념 도시 시스템에 당황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와 만나고 있던 영우 씨의 부모님도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저는 일주일 동안 느긋하게 서울을 여행하며 영우 씨를 놀라게 해주기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기로 일정을 정한 뒤 영우 씨 변호사 사무실 근처 간단한 비즈니스 호텔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늦은 시간에 숙소로 향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입속에서 들려오는 철컥하는 소리에 식은땀이 흐르고 말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치아에 꽤 문제가 많았던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한 약 24살 때부터 치아 교정기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스페인의 구강 전문 병원에서는 저의 치아는 약 5년의 기간 동안 치아 교정이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과 함께 3개월에 1번씩 병원에 방문하는 나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교정기를 착용하고 있으라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단 하루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착용하고 있던 교정기가 분해되어 고장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한 지지대로 이루어진 치아 교정기였기에 교정기가 입속에서 풀리면서 저는 이빨에 꽤 큰 충격을 받았고, 너무나 강한 통증에 얼른 입안에서 교정기를 뱉어낸 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처에 보이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비싼 돈을 지불해야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한국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며 한국 돈으로 환전한 동전들을 주머니 속에서 찾고 있었지만 화장실 입구에 다다른 순간 한 한국인이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돈을 내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순간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아 교정기의 고통을 참으면서 또 다른 한국인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고 약 2분 뒤 화장실이 급한 듯 달려온 한 한국인은 아니나 다를까 아무런 돈도 내지 않고 똑같이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지만 돈을 내지 않아도 이론적으로 하루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로 바로 들어갔고 화장실 거울을 통해 저의 치아 교정기와 치아의 상태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우 절망스럽게도 치아 교정기는 완전히 분해되어 제 손으로는 더는 고칠 수 없는 단계였고 저는 단 3일만 착용하지 않아도 원래의 치열로 돌아오는 치아 교정의 특성을 알고 있었기에 1초라도 빨리 또 다른 치아 교정기를 준비해야만 했죠. 하지만 스페인의 구강구조 전문 병원에서조차도 제 치아에 맞는 치아 교정기를 만드는 것에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었기 때문에 저는 머나먼 타국인 한국에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그만 화장실 벽을 붙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영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영우 씨에게 전화를 해도 한국에서 저의 치아에 맞는 치아 교정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뻔한 상황이었고 저는 어쩔 수 없다는 마음에 공원 화장실을 나와 허탈한 마음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 공원을 가만히 살펴보니 공원 건너편 건물들에 치과만 전문적으로 모여있는 특이한 건물이 보이더군요. 스페인에서는 구강구조 전문 병원을 이용하려면 무려 3시간의 거리를 이동해 특정 도시 지역으로 가야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공원에 앉아 있어도 보이는 평범한 길거리에 전문적인 치과 병원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물어는 보자는 생각에 빠른 걸음으로 공원 건너편에 있던 치과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저 길거리에 있던 한국의 치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입구에서부터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공부했었던 저는 치과의 입구에 적혀있던 치아 교정 하루 만에 복구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고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곧장 치과 안으로 들어가 한국인 상담사분에게 부서진 저의 치아 교정기를 보여드리며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데스크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상담사분은 별것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바로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라며 저를 의사분에게 데려가시더군요. 스페인에서는 이처럼 진료를 받는 것만 해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3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거나 무작정 찾아간 그날에 병원 진료를 못 받을 가능성도 높은데 한국에 있는 그 치과 병원은 어째서인지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을 무너뜨린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그 다음이었는데요. 부서진 치아 교정기를 내미는 저의 모습에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제 치아를 한번 보시고는 바로 새로 해드릴게요 라며 제 이빨을 부드러운 의료용 지점토에 찍어 가셨고 놀랍게도 20분 정도만 기다리면 교정기는 바로 나오니 그 사이에 치아 교정이 잘 되었는지 상태를 한번 봐주겠다는 놀라운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스페인에서는 2개월이나 걸리던 치아 교정기 만드는 과정을 한국에서는 2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 부서진 교정기는 스페인에서 2개월 동안 만든 것인데 진짜 20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냐며 끊임없는 질문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소 뿌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아마도 스페인에서는 곧바로 병원에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제 15분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교정기가 나올 테니 안심하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LUN이 심지어는
지금껏 제가 끼고 다니던 스페인 병원에서 만들어준 치아 교정기가 다소 잘못된 부분이 많아 더 오래 착용했으면 오히려 치아가 뒤틀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가 진단을 하시더군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만들었는데 심지어 그러한 치아 교정기가 잘못 만들어졌다니 저로서는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지만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너무나 친절하게 저의 치아 사진을 보여주시며 어디가 문제이고 앞으로의 교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는 한국 치과 의사분의 모습에 저는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에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더욱 놀랐던 것은 이러한 간단한 치료를 그저 길거리에 있던 치과 병원에 들어왔을 뿐인데 바로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약 10분 뒤 데스크에 계시던 병원 직원분은 저에게 새로운 치아 교정기를 가져다 주셨고, 저는 의사 선생님의 지도로 제 치아에 완전히 일치하고 올바른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교정기의 착용 방법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30분도 되지 않는 시간으로 저에게 딱 맞는 치아 교정기 치료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저는 그럼 스페인에서의 3년의 세월은 대체 뭐였을까? 라는 후회감마저 밀려오더군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온 저는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달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또 다른 것은 서울의 도시 인프라가 너무나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저의 연인이었던 영호 씨가 한국도 그저 스페인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나라라고 했었지만, 제가 실제 눈으로 보고 겪은 한국은 길거리의 한 블록마다 제가 들렀었던 치과와 비슷한 병원들이 줄을 이어 자리 잡고 있었고, 생활에서 필수품을 편하게 살 수 있는 편의점들도 꽤 많이 보였는데요. 스페인에서는 평범한 시장 거리를 한번 보더라도 인근에 마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 차를 타고 멀리 이동해야만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차를 탈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대형 마트가 근처에 있었고, 편의점은 자기 집 바로 앞에 있을 정도로 살기 너무나 편리하게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죠. 특히나 저에게 또 다르게 다가왔던 것은 한국의 길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노리는 범죄 조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스페인의 중심 수도나 중요 도시들에는 항상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관광객의 가방이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한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존재하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이러한 범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몇 한국인들은 제가 길거리에 멈춰 있는 것을 보고는 도움이 필요하냐며 질문을 하거나, 제가 휴대폰 지도를 보고 있으면 간단하게 길을 알려주기만 했었기에 저로서는 처음 겪어보는 한국인들의 배려나 도움은 범죄의 나라 스페인에서 살아온 저에게는 특히 더욱 신기한 상황이었죠. 특히 평소 범죄나 각종 사건과 많이 연관될 수밖에 없었던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에게는 스페인과 너무나 비교되는 안전한 나라인 한국의 모습에 그동안 이런 나라를 모르고 살았다니 라는 후회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인 연인 영우 씨를 만나 이렇게 한국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죠. 나중에라도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때부터는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진짜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는 생각으로 구석구석 서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똑같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영우 씨의 서울 사무실을 알고 있었던 저는 약 일주일 뒤 영우 씨를 찾아갈 생각이었지만, 영우 씨에게 너무나 해줄 말이 많았기에 간단히 도시락이라도 싸줄 겸 마트를 방문하게 되었죠. 제가 머물고 있던 호텔에서는 간단한 요리가 가능했었기에 저는 마트에서 재료들을 사기 위해 영우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깨끗하고 쾌적한 마트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구경할 것이 많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기에 빠르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했고 일 약 30분 만에 장을 전부 보고는 계산대로 향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간단한 것만 사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계산대로 향했을 때에는 카트가 넘칠 정도로 물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샀나 라는 생각에 잠깐 계산대에서 뺄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 한국에서 머무른다는 생각에 아무런 고민 없이 마트의 물품을 전부 구매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계산을 이어나가던 찰나 계산대에 계시던 아주머니께서는 갑자기 모든 계산이 끝난 뒤 혹시 저에게 차를 들고 왔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로서는 당연히 차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니라고 대답하니 갑자기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그럼 지금 이렇게 많은 걸 들고 갈 수 있겠냐면서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당연히 저의 손으로 들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럼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드렸고 그러자 갑자기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앞에 보이는 양식의 주소를 적어주면 1시간 내로 배달을 해준다는 충격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더군요. 마트에서 산 물품을 1시간 이내의 시간에 주소지로 배달해준다니 저로서는 믿기 힘들 정도의 편리한 시스템에 한국은 원래 모든 마트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다소 당황한 듯 당연히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지라며 저보고 무거우니 물건을 전부 들고 가지 말고 배달로 받으라는 따뜻한 말을 하셨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마트의 일일 배달 시스템에 저는 너무나 당황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편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생각에 스페인에서의 인생을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까지 들더군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양의 물품을 구매했지만 저는 너무나 가벼운 몸으로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미 호텔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 시간 내에 도착한다는 아주머니의 말과는 달리 단 30분도 되지 않은 시각에 이미 저의 물품들이 전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곧장 사진을 찍어 영우 씨에게 제가 한국에 왔다는 사실과 마트의 일일 배송 시스템이 말도 안 된다는 놀라운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일주일의 한국 여행이 끝난 후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던 스페인 법무법인에 연락해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휴가를 부여받았고 지금은 휴가 기간을 이용해 한국에서의 외국인 전문 변호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나 큰 매력과 편의성을 느낀 저는 앞으로 영우 씨와 함께 아마도 한국에서 쭉 살아갈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